안녕하세요. 인베스팅닷컴과 함께하는 한상춘의 환율 진단과 전망의 장엘리입니다. 네, 구정 설 연휴가 지나고 2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폐렴을 국제적 비상사태로 선포한 가운데 확산이 지속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또 이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환율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그리고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대표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기가 다소 불편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구정 연휴를 쉬는 동안에 우한 폐렴 사태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환율부터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위원님? 네, 일단 외환시장에서는 특히 나라 밖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그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미국의 페드 회의가 열렸었죠. 그리고 사실 오히려 그 유한 폐렴 문제보다는 더 큰 이슈가 영국의 EU 탈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지난 1월 31일 현지 시간으로 11시부로 정식적으로 이렇게 영국이 탈퇴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환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소위 테일 리스크다, 꼬리염이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한 폐렴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전체적으로 일정이 커지긴 하지만 원달러 환율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설 전에 원달러 환율이 1160원, 70원대 그렇죠. 미국과 이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는 지금은 1190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다른 리스크, 다른 큰 이렇게 일정에 비해서는 국내 외환시장이 상당히 안정됐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지난 주말 동안에도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허재범 대표님 좀 짚어주시면. 네. 우선 우한 폐렴에 대한 정확한 과정이나 발병의 과정, 변이의 과정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나 아마존 등 애플도 그렇죠. 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이를 낙폭을 기록한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 지금 2003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피해액 규모가 1,600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이죠. 네. 이것은 2003년 사스의 경우 약 400억 달러로 봤으니 4배 정도의 경제 피해액 규모입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2003년도 중국은 전 세계 경제 6위 국가였고 네. 지금 현재는 전 세계 경제 2위 국가. 그리고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비중이죠. 차지하는 네네. 비중은 4배 성장한 지금 17,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네, 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18% 정도에 해당이 한다. 그럼 이제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안전자산인 달러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일단 보통 주식과 채권과 소위 달러 가치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과 채권은 이러한 테러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단기적인 샥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시장은 위험 자산이니까 이걸 버리고 미 채권 같은 안정 자산을 선호하는 거는 금방 스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외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장앵커가 이렇게 거래한다면 3개월, 6개월 정도까지는 네. 수급에 의해서 거래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더라도 주식과 채권처럼 동일한 각도에서 외환시장을 보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 얼마큼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계약 체결에 있어서 수급 문제가 이렇게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처럼 이렇게 외환시장을 동시에 이렇게 보셔는 안 된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미국의 달러 쪽으로 안정 통화로서 이렇게 부각되는 이런 시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가 좋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선 일정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달러 약세 쪽으로 선호하고 아무래도 그 정책 독립성과 이렇게 중립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페드 입장에서는 트럼프 퀴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달러가 강세가 되긴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은 각국의 그 중앙은행이 이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돈값이 많이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이 이렇게 버팀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라스트 리조트 기능이 일본 국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통화로서 설령 부각된다 하더라도 엔화 쪽으로 이렇게 붙는 과정에서 사실 엔화 쪽으로 붙으면 어떠냐면 원과 엔화 관계는 지금 상관계수가 0.1 내외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원화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좀 원화 강세가 되기는 힘들고 네. 그렇다고 해서 안전통화로서 이 달러 강세되기가 힘든 구조에서 원달러 환율은 일전에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네. 대체로 보면 밴드폭이 1,150원에 상하 이렇게 50원 네. 특히 상반기는 위쪽에서 좀 머문다 하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밴드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하. 이런 측면이다. 그래서 우리 우리 국가 자체 전 세계가 지금 허 대표 말씀대로 패닉 상태면 뭐 옛날 위안시장 생각하면 그런 낙인 효과 때문에 뭐 1,250원이니까 1,400원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는 네. 사실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두 가지 측면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뭐 중국 개장이 그 춘절 이후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또 개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위안화도 뭐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오늘 개장된 그 잠깐 동안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역시 예상 외 그다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처음에 오픈과는 달리 조금씩 회복하는 손실폭을 줄여가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크게 따른 코스피나 니케이도 똑같은 양상을 보였죠. 즉 너무 그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그 시장을 일시적으로는 이상한 상태로 네. 반대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냉정을 찾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게 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죠. 네. 또 원달러에 대한 차트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전 세계 확정 보도된 것은 21일부터입니다. 즉, 네. 중국의 춘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죠. 차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이동 평균선을 50일, 네. 중기를 100일, 장기를 200일을 잡았던 것은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그 어느 정도 단기라고 하지만 한두 달 정도의 텀을 두고서 본 거고 네. 제가 지금 준비한 차트 같은 경우는 단기가 9일 그리고 중기가 14일, 네. 장기를 20일로 잡았습니다. 굉장히 짧네요. 예, 그 이유는 우한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50일에서는 그다지 반응이 미미합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9일 이동 평균선 가장 우한 폐렴에 대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주는 9일 이동 평균선이 14일 이동 평균선 위를 뚫었습니다. 네. 즉 이 이야기는 원화가 당분간 그 약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단시적인 어떤 면에서는 시장의 그 일종의 우한 폐렴에 대한 네. 패닉 반응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원화 약세를 보이겠습니다만은 일단 어느 정도 다시 50일, 100일, 200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역시 여전히 원화는 어느 정도 상방 압박을 받고 네. 조금씩 밀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저희가 시작 전에 이제 회의를 거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위안화 환율 이게 위안화가 또 굉장히 또 약세가 되면은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합의라든지 이런 문제에도 크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의 원화 위안화 간의 상관계수가 작년 여름철 이후에 네. 대체로 0.8에서 0.90 정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달러의 그 7위안선 소위 포지선이 뚫리면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올라간다. 그리고 1달러에 7.5위안선으로 가면 1,250원은 간다. 네. 이런 각도로 이렇게 시청자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그 8월 달에도 이 네. 포지션이 틀렸을 때 1위안에 7.5위안 그리고 1,250원 그리고 이것을 겨냥해서 달러를 집중적으로 사라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추천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네. 여지없이 실패를 끝났던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앞서 허 대표께서 차트 분석에서도 그렇게 이제 전해주셨습니다는 사실 그 정도로 위안화가 대폭적으로 약세를 가겠느냐 하는 이 측면은 중국도 위안화의 그 약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바라지는 않는다. 왜냐 지금은 위안화 국제화 과정을 통해서 중계 대외적 위상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 약세가 시진핑의 야망을 이렇게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올해의 그 중국 정부가 아주 큰 구상이 있거든요. 네. 디지털 위안화를 이렇게 발행할 거로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이렇게 조기에 그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안화 가치가 약세보다는 절상 쪽이 유리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그림에 있어서는 사실 지난달에 그 1월 15일 날 미중 간 합의에서 보면 결국 합의 내용이 전해졌다 하되 중요한 것은 이행의 문제거든요. 네. 이행의 문제일 때 이거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간에 보복 관세의 가장 취약한 위안화 약세 문제를 대폭적으로 될 때에는 그것이 신종 폐렴 문제라 하더라도 네. 사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소위 미중 간 합의의 1차 합의의 이행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의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1차 합의한 내용으로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안화가 대폭적으로 이렇게 절하될 때에는 사실 그 신종 폐렴은 경제적 파급보다도 미국의 그 수출이 안 돼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가 있는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도 이 위안화의 대폭적인 그 절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두세울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사실 그 춘절 연휴가 끝난 이후에 중국의 그 인민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초창기에 사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생각만큼 안 떨어지는 요일에 있어서는 물론 춘절 연휴 기간에 신용 경색이 문제에서 풀어주는 측면도 있었다는 가장 중요한 위안화가 대폭적인 절하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대폭적으로 이렇게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가장 그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하 문제, 샤겐 절하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경제 지표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오늘 그 중국의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네. 차이신. 이건 민간 부분 지수입니다. 네. 오늘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독일이나 영국 등의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PMI 지수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민간 부분의 ISM 지수 네. 제조업 부분 제조업. 예, 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그 ADP 그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ISM의 그 서비스업 PMI 지수죠.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금요일 역시 금요일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그다음에 실직률 등이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그 S&P 500 가운데 약 100개 기업이 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 이 실적 발표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S&P 500이 굉장히 많이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 기간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이제 지표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위원님. 보통 이제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네. 재테크에서는 이와 같처럼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리스크보다도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실적이든 개인의 재테크의 명암이 많이 갈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번 그 사태의 고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세계 공급 체인에 사실 이것이 영향을 미치느냐 이 점이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그걸 반영하는 이러한 그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커다란 모습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사태 테러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중국 내에 이렇게 부품 공급하는 이런 그 기업들 보면 대체로 완충 능력을 한 2주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번에 이 우한 폐렴 문제로 인해서 요 재고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세계 가치 사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체로 보면 앞으로 한 2주간에 걸쳐서 사실 특별히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크진 않을 거 이렇게 봅니다는
그의 그 공급 체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세계의 실물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어려움이 이거 봉착돼서 향후 이후에 가장 주목해서 볼 것이 중국의 생산에 그 차질이 있어서 세계 가치 사슬에 변화가 있는가.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그 모습에 중요하는 것보다는 그 모습에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지켜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